안녕하세요. 안녕. 자, 드디어 휴단원 외계행성계 탐사 기출문제 풀 시간이죠. 와, 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상들 중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때 수능 특강 9강 2점 그리고 9강 3점을 안 보셨다면 그거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9강 3점 바로 이 영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셔야 뭐 어깨동무라도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지? 한잔해.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저는 이걸 보고 오셨다는 전제 하에 조금 스피디하게 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꼭 보고 오셔야, 아시겠죠? 안 보고 오시면 힘듭니다. 미리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몇 번 말하죠? 보고 오셔야, 그래야 이 Q단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거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보고 오셨어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지금 뭐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킬러를 막 억지로 풀어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 기출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여러분이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정리해온 거는 일단 이번에는 조금 풀어드릴 좀 만한 문제들 한 번에 다 풀지 않고요. 제가 준비해온 조금 혼자 하기 힘든 내용들을 먼저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외에 다른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할 때 이거 얘는 답지를 봐도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푸는 거 맞나? 뭐 등등등 이런 질문들이 있을 만한 문제들을 제가 지금 선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크 같이 따라서 하고 계시죠? 네, 체크 같이 따라서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시간상 오늘 제가 이 한 편 찍고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지금 중요 문제들 먼저 질문 많이 나올 만한 문제들, 나왔던 문제들을 선별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Q단원 1번 2019년 7월 교육청 20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20번 문제라는 건, 지구과학에서 20번 문제라는 건 여러분이 보는 수능날 제일 마지막 문제라는 겁니다. 그쵸? 국수, 밥 먹고, 그 다음에 한국사 보고 탐구 1, 2 해서 보통 지구과학 문화생 지라서 제일 마지막에 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일 마지막 문제라는 건 전체 수능의 제일 마지막 문제라는 거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19번, 20번, 18번처럼 마지막 페이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 가는 원궤도로 공전을 하는 외계행성 AB에 대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고요. 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만 떨어진 게 있는데 지금 얘는 2개 떨어졌죠. 한 칸. 사실 요거 한 칸, 지금 그 다음에 요거 2칸. 지금 한마디로 행성이 2개가 개입을 해서 떨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A일 때, 딱 지금 요 순간일 때, 요 상황은 딱 요 순간일 때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요 순간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2개가 모두 다 확 들어간, 식현상이 확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빨간색 때문에 빨간색 행성만큼 떨어지고 파란색 행성만큼 떨어진 그 상황인데, 이 상황 보시면은 막 지금 머리통 들이민 파란색이 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막 지금 그림 봤을 때 막 지금 들어간 공전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란색 A가 되는 거고요. A 때문에 떨어지는 양은 사실은 요만큼인 거죠. 요만큼이 지금 A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B는 이미 진작에 들어가서 계속 떨구고 있었던 거죠. 진작에 들어가서 계속 떨구고 있었는데 이제 A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B만 있었다면 요만큼 감소가 일어날 거라는 거. 됐죠? 좋습니다. 자, 가보죠. 제가 이거 3점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데, AB의 공전궤도면과 신원방향 수직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란하게 나란하진 않지만 수직하다라면 식현상 자체가 일어날 수 없죠. 왜냐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크린에 어떤 애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시선 방향과 이 스크린은 수직할 텐데, 이렇게 요 스크린 위에서만 돌면은 중심별을 가릴 수가 없죠. 가에서 행성에 의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B가 더 기냐? 지금 이거는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요만큼이 B가 일어나는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동안 이만큼 일어나는 거고, 지속 시간. A는 요만큼인 거죠. 그럼 누가 더 길죠? 당연히 B가 더 길다. 맞죠?
공정궤도 반지름, 얘는 제가 케플러 회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암흑물질 강체 회전, 케플러 회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안쪽 궤도를 돌 때 굉장히 더 빠르게 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쪽 궤도를 돌면은 그 중심별이 결국에는 질량의 집약체로서 회전하는 원동력이 돼주는데, 수금지화목토 천해로 가면 갈수록 공전속도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속도보다 목성의 공전속도가 더 느리다. 그 말은 지구의 공전주기 365일이잖아요. 보다 목성의 공전주기는 365일보다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바깥쪽 궤도를 돌아서 더 많이 돌아줘야 되는데, 심지어 공전속도는 더 작아. 그러니까 요거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 그 중에서도 우리 행성들은 케플러 회전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정궤도 반지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공전 모든 조건이 똑같죠.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조건이 똑같은데, 동일한데, 아니다, 이렇게 봅시다. 식이 진행되는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식 지속 시간 자체는 A랑 B 중에 B가 더 길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공전 속도 자체가 B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천히 이동하면서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공전 속도 느린 게 유발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전궤도 반지름, 한마디로 얼마나 떨어져서 도는데 라는 공전궤도 반지름은 누가 더 가까운 거죠? 공전 속도가 빠른 A가 가까운 거니까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A가 짧다가 아니고 A가 짧다죠. A가 짧은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1번이 별거 아니고 문제는 푸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걸 왜 굳이 풀지? 라고 질문이 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마시라는 얘기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전 속도에 이러한 차이가 유발되는 이유가 뭘까? 얘를 뭐 일반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지원 수준에서 약간 범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니은에서 디귿 넘어갈 때 제가 뭔가 저도 습관적으로 얘를 해석하려고 그랬는데,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식이 진행되는 시간을 읽어. 그리고 그냥 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뽑아내면 끝인 거예요. 걔를 막 더 이상 분석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실 분석이라는 걸 제가 그래서 안 해드리려는 건 아니고, 하자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행성의 중심이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공전궤도면이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면, 그 행성은 이런 식으로 중심 딱 요 지점을 정확히 중심별의 중심 부분을 지나가는 식의 공전궤도면이 그려질 거예요. 물론 이 파란색 민트색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고,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지 않도록 하고, 얘네랑 평행한 조건일 때 만약에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만 다르다면, 지금 이 민트색은 완벽하게 나란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이루는 각은 0도일 거예요. 그러면은 A라든지 B라든지 같은 친구는 그게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상태로 어떤 특정 각도를 이룬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0보다 큰 어떤 특정한 값을 이룬다는 건데, 포인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심 지점을 딱 지나가야, 이게 지금 가로로 정확히든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간에 딱 정확히 저 중심별 단면의 중앙부를 지나가야 딱 0도가 나오잖아요. 얘를 벗어나는 순간 어떤 특정 각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볼까요? 어떤 천체가, 그림 겹쳐서 그리면 헷갈리니까, 별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별 이렇게 A라는 행성 이렇게 지나가고, B라는 행성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타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중심부터 많이 틀어진 애가 더 비껴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중심부터 이 거리 D가, 접선에 내린 이 거리 D가 큰 친구가, 이 세타가 훨씬 더 큰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여길 지나갈 땐 0이니까 여 선으로부터 지름으로부터 틀어진 거리가 먼 친구일수록 사실은 틀어진 정도인 세타가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런 문제 풀다 이 얘기를 하느냐? 얘는 나 같은 경우는 아마 의도를 했겠죠. 이 거리가 지금 둘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틀어져 있는 각이 정확히 동일한 세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얼핏 지나가듯 말했는데,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그럼 그렇게 말한 다른 것은 뭐냐? 무리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건 이거죠. 밝기 감소량이 어쨌든 밝기 감소량 다 써드릴게요. 밝기 감소량이 A보다 B가 크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반지름이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 이 정도는 확실하게 이 데이터에서 알아낼 수 있죠. Y 방향 데이터로부터는 이 정도로 얻어낼 수 있고, X 방향 데이터, 즉 지속 시간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었던 거는 공정궤도 반지름까지를 뽑아낼 수 있었다. 걔를 일반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해석하셔라. 됐죠? 얘를 보시고 4번, 5번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교육청에도 20번 문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20번 문제의 향연.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의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 밝기 변화를 그리고 이루는 각이 달라졌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얘 각만 달라진 거죠. 그때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거다. 근데 봤더니만은 뭐는 똑같죠? 지금 X방향으로 떨어진 거는 0.003만 떨어졌습니다. 둘 다. 그죠? 둘 다 0.003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각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에서 외계 행성의 반지름 제곱인데 얘를 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 3점짜리 3.2번 문제 꼭 보고 오세요. 단 비껴치지 않을 때, 즉 행성이 오롯이 전 면적이 오롯이 식현상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모든 면적이 다 가릴 때 얘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앞에 영상 보고 오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똑같아. 그 말은 각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행성 면적 전체가 이 별에 어쨌든 간에 들어가가지고 각은 좀 달라졌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비껴치기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 방향은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게 되는 거죠. 뭐가 달라졌냐, 얘를 바꿨더니만 이게 달라졌죠.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지금 달라졌어요. 얘는 길었는데 얘는 지금 상당히 짧아졌죠.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천천히 이 데이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 한번 보세요. 그럼 각만 바꿨는데 정확히 그러면은 각이 아예 없는 세팅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세타가 0도일 때. 그러면은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쭉 가다가 이제부터 시작 끝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껴치기를 이렇게 했어. 비껴치기는 아니지만 이 각도가 좀 생겼어. 이 세타가 좀 어떤 각이 생긴 거죠. 세타가 뭐 너무 크진 않고, 네, 이 정도로 합시다. 어떤 각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비껴놨겠죠. 이때는 가다가 여기까지 원래 계속 식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도 식현상이 안 생겨. 그러다 이제서야 생기다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고 나가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 둘의 차이는 공정궤도면과 시선궤도면이 이루는 각에 의해서 유발된 거고, 그거는 바로 그 가보다 나의 공정궤도이 이루는 각이 더 커졌다. 그래서 원래 길었는데 이제서야 짧게 되고 일찍 끝나버리는, 길었는데 이제서야 시작됐다가 그마저도 짧게 끝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공정궤도면 이루는 각은 그래서 나에 대해 커진 세팅이고요. 자, 요거 행성의 단면적과 중심별의 단면적, 한마디로 얘를 어떤 거랑 비례하는 거냐면 행성 반지름의 제곱분의 중심별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얘는 0.003의 역수죠. 왜냐면은 뭐 이런 것까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3분의 1000이니까 당연히 100보다 크다. 그죠?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는 가나 모두 같냐? 얘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라는 건 공전주기인데 지금 얘가 이 각도만 달라졌어요. 시선 방향과 공정궤도 이루는 각만 달라졌는데 공전주기가 바뀔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 여기에 들리는 분들 좀 더 얹어서 들어주시면 좋은 게, 공전주기가 바뀌려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전궤도 장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얘는 사실 범위가 살짝 넘어가는 거라고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앞에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 나쁠 건 없다고 했어요. P제곱은 A세제곱, 얘가 단반경 A고요. 공전주기 P라고 했을 때 얘네 둘에는 이러한 비례의 관계가 있습니다.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공전주기가 바뀌어주려면 공정궤도 장반경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 틀어져 있는 각도만 틀어줬는데 걔가 걔가 돌고 있는 그 궤도의 반지름이 달라져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더 알고 있으면 이런 식의 대답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됐죠?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여러분이 뒤쪽 문제들을 풀기 위한 좀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얘도 봐봐요. 19번 문제죠. 쉽지 않습니다. 돌고 있는데요. 원궤도를 공전하고요. 나란합니다. 그 나란하다는 건 애가 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완벽하게. 시선 방향 보고 있는데 행성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별도 이런 식으로 돌겠죠.
행성이 P1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적색 편의가 나타나느냐. P1에 위치하면은 행성이 이렇게 공통질량 중심에서 행성으로 항상 이으세요. 그럼 여기서 수직한 접선 속도를 갖고 이렇게 돌겠죠. 중심별은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접근하고 있으면 청색 편이지 적색 편이가 아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질량이요.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최대값이 커진다는 아니죠. 이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얘가 더 흔들리니까 편의량이 커지겠죠. 근데 이거는 중심별의 질량이라고요. 얘가 고정돼 있을 때 중심별이 커지면 동일한 질량의 행성이 흔드는 정도가 약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오히려 작아지지 커지지 않는다. 답은 그래서 사실 바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P3에 위치할 때가 더 크냐 중심별의 파장 변화량이.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선 방향 아래에서 보고 있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눈깔이 항상 그려주시고, 얘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이 중심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심별의 데이터를 보려면 P2일 때 중심별의 위치, P3일 때 중심별의 위치를 찍어가지고 그려서 뭐 벡터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문제 풀 때 앞으로 행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중심별이 흔들리는 게 행성 때문이니까 바깥쪽에 돌고 있는 행성 궤도로 그려주면은 우리가 상황 분석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림 그리기가 편해요. 그래서 P2가 흔들어준 정도랑 P3가 흔들어준 정도를 비교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잘 보세요. P2를 이으세요. 왜냐면은 P2는 이런 식으로 이 지금 공통질량 중심부터 위치한 행성이 위치한 곳까지 이은 거에 수직하게 얘가 돌아 나갈 거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속도를 갖고 V 공전을 갖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눈가리가 바라보고 있는 요 선에 해당하는 성분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죠. 한마디로 이 공전 속도 V는 사실은 요런 성분과 요런 성분으로 나눠진 벡터인데 사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요것뿐인 거죠. 우리 눈과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것만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꿀팁 잘 들으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중앙의 각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으신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떤 미지수를 설정하는 건 우리가 그 미지수를 알아냄으로써 편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찾지 말고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가 얘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를 찾기 쉬운 각도를 미지수로 설정해 주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세타로 하면 얼마나 편해. 그럼 우리가 세타만 알아내면은 우리가 궁금한 친구는 어떻게 바로 나오는 거죠? V 코사인 세타, V 공전 속도의 코사인 세타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단계가 뭐냐? 이 세타를 낀 90도를 찾는 거예요. 세타를 낀 90도는 여기 있죠. 그러면은 얘가 90 빼기 세타죠. 90도 빼기 세타지. 다시 걔를 낀 90도를 찾아. 그쵸? 다시 걔를 낀 90도를 찾으시면 이렇게 보조선을 찹 이렇게 그어주시고, 얘를 낀 90도는 어디에 있냐면 또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혹은 누군가의 눈에서 벌써 엇각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을 먼저 찾았다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가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삼각형 내각압은 180도니까. 혹은 엇각이니까 90도 빼기 세타를 여기로 찾아주셔서 지금 요 각도를 세타로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전 속도는 V 공전 속도의 코사인 세타를 구한 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냐면, 얘가 여기에 있을 때는 세타가 얼마죠? 0이잖아요. 세타가 0이면은 코사인 세타는 0이니까 공전 속도가 그대로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접선 속도도 그대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반대쪽에 있는 별이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걸 보겠지만 그거가 그때그때 다 따지지 않겠다고요. 그냥 행성만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P2에 비해서 P3는 이 각도가 더 작죠. 그치? 그러니까 더 최고 속력인 거랑 비슷하죠. 혹은 코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에 향하니까 점점 더 공전 속도 그 자체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전 속도가 빠른 거는 P3 위치할 때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 팁을 잘 갖고 계셔야 우리가 다음 문제 풀 때도 써먹을 수 있겠죠. 자, 14번 문제를 다 풀지 않겠습니다만 수능 문제고 18번 문제입니다. 만만하지 않다 그랬죠. 제가 지금 이 그래프에만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식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보여야 됩니다. T1, T2, T3, T4, T5 어딥니까? 바로 보여야 돼요. T1과 T5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기준축을 기준으로 나락갈 때 만나는 요 T1과 T5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게 바로 그 공전 식현상이 일어난 주기이자 공전 주기가 되겠죠.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에 영상 다시 보고 오세요. 우리는 이거 알고 있다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넘어가. 풀어보세요. 18번 가겠습니다. 봐봐요. 또 19번 문제죠. 19번, 18, 19번, 20번, 19번 막 20번 막 난리 났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럼 가는 중심별을 먼 궤도로 공전한 외계행성 A랑 좀 잘렸는데 행성 B의 공전 방향을,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행성 B는 중심을 정확하게 지나가는 걸 봐서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를 이루는 각이 0도 정확히 날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비해서 행성 A는 지나가는 궤도가 약간의 거리가 있죠. 즉 어떤 특정 각도를 좀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건 이렇게 돌아서 뒤에서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뒤에서는 이렇게 지나가고 다시 앞으로 와서는 이렇게 지나가고. 왜냐? 행성 B는 정확하게 날아나고 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선으로 샥샥, 그러니까 샥샥샥샥 이렇게 가겠죠. 근데 A 같은 경우는 약간 앞쪽을 지나가. 약간 훌라후프 생각해봐요. 제가 훌라후프 돌린다고. 근데 훌라후프가 정확하게 일자면은 선으로 보이면서 샥샥샥 허리에서만 돌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봤을 때 행성 A는 훌라후프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쪽에서는 위로 돌아가. 그럼 뒤쪽에서는 뒤로 돌아가겠죠. 앞으로 위로 돌고 뒤로 돌고 가슴 쪽으로 돌고 엉덩이 아래로 돌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행성 A는 사실은 위로 돌았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즉 특정 각도를 이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오케이. 가에서 이 정도 뽑아내시고. 좋아. 나는 중심별 겉보기 밝기 변화인데요. 어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랑 B가 일단은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 비교해보면, 천천히 다 써드릴게요.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은 뭐가 더 길죠? B가 더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길다. 밝기 감소량 비교해볼게요. 밝기 감소량은 어떻게 구한다 했었죠? 중심별의 제곱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인데 A는 지금 0.004 떨어졌죠. 그쵸? B는 0.001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확히 4대1의 비율입니다. 그 말은 얘네가 지금 동일한 중심별을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똑같고, 또 얘를 써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죠? 오롯이 행성이 그대로 다 가릴 텐데 행성 A는 그림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B든 A든 간에 다 전 행성 면적의 전체가 중심별을 가리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을 써먹어도 되고, 사실 4대1 비율은 중심별은 똑같기 때문에 사이즈가 행성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걸 알게 돼서 사실은 반지름은 A랑 B가 정확히 2대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됐지? 그러니까 X로 벌어진 거, Y로 벌어진 거. 그리고 하나 더. A가 반복되는 거는 이게 A의 공전주기죠. B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시간 내에 반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전주기, 아니 식현상 반복주기, 천천히 가겠습니다.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는 A는 훨씬 짧고 B가 훨씬 길다라는 거. B는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즉, 근데 식현상 반복되는 주기는 사실은 공전주기 그 자체죠.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면 지금 개념이 빠진 거니까 개념부터 다시 보고 오시고. 됐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전체 다 했습니다. 근데 기억을 좀 체크해놨죠. 여기서 뭔가 물어보겠구나. 오케이? A, B 공전궤도 가능지름 각각 0.4랑 0.6이고 B는 나란하다. 그렇죠? 나란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봤고 텍스트로도 한 번 더 써주고 있는 거죠. 가보죠. 자, 공전주기는 B가 길나? B가 길죠. 반지름은 A가 4배인가요? 2배죠. 디귿 때문에. 사실 니은 틀렸고 기억 맞아서 답은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을 맞추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잘 봐요. 우리가 지금 디귿 선지를 풀 때는 당연히 안 쓴 조건을, 아직 남아있는 선지를 안 쓴 조건을 무조건 써야만 하겠죠. 안 쓴 조건이 뭐냐면 A, B 갑자기 공전궤도 반지름을 줬고요. 기억 시기를 지금 안 썼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기억에 대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냐? 1AU라는 어떤 숫자가 등장하면 그 숫자에서부터 시작하시라니까. 이 1AU가 어떻게 되면 만들어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들 중에 A는 딱 0.4, B는 약 0.6 떨어진 채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두 개를 딱 더하면은 1이 기가 막히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짱구를 굴려보면은 얘를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왜냐면은 B는
식현상이 정확히 이 시각에 일어나고 있고 A는 기가 막히게 딱 그 주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A는 이 그림에 그냥 위에 얹어서 그려드릴게요. B는 정확히 딱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중심별의 가운데 지점에서 가려주고 있는 거고, A는 아까 가렸고 또 다시 가려했는데 그 중간이니까 여기서 가린 다음에 정확히 뒤로 넘어갔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그려보면 중심별이 스타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아래에서 이렇게 눈가리가 있어서 시선 방향이 여기다 치고, B는 정확히 앞부분에서 이렇게 앞부분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B는 정확히 앞부분에서 가려주고 있는 거. A는 정확히 뒷부분에서, 앞에서 아까 가렸을 때는 여기니까 여기서 가렸겠죠. 근데 그 앞에서 가린 거에 정확히 앞부분, 중간 부분이니까 A가 가리고 뒤로 돌아가서 이 A는 뒤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그럼 딱 뭘 주는 거죠? 아, 여기 중심별로부터 별까지가 0.4 AU, A까지, 중심별에서 B까지가 0.6 AU. 어머, 그러면은 지금 공전궤도 반지름이 누가 더 길죠? B가 더 길죠. 그럼 누가 더 빨리 돌까? 가까이 붙어있는 A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전 주기는 누가 더 빠르다? 짧다? A가 더 짧다. 이런 것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대화 통하죠. 그래서 답은 1AU보다 멀다가 아니라 같다. 도 아닙니다. 이거 같다라고 푼 사람은 잘못 푼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 왜 같지 않죠? 왜 같지 않지? 아니, 이거 두 개 더하면 1인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같은 평면에 있나요? A랑 B랑 중심별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같은 평면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린 거지만 중심별과 행성 B가 이루는 그 공전궤도면과 행성 A가 이루는 공전궤도면은 세타라는 만큼의 각도 차이가 있다니까요. 중심별과 B가 이루는 공전궤도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행성 A가 앞으로 떴다라는 건 행성 A가 궤도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한 평면에 있지 않은데 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그려서 해석을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얘를 그래서 옆에서 바라본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드리면, 옆에서 바라보면 이걸 보면 훨씬 이해가 편해요. 우리가 있는 관측자가 오른쪽에 있다 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별을 보고 있죠. 이 별을 보고 있는데 이 별 앞쪽에 B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B가 요 앞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B가 요 앞쪽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딱 가려주고 있죠. 근데 A는 정확히 뒤쪽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A는 이 B의 공전궤도면과 특정 각도를 이루고 있죠. 특정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이런 식의 각도냐? A는 앞을 지나갈 때 행성 B의 궤도보다 더 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A는 여 위치에서 가릴 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가리고 슝 돌아가서 뒤에서는 약간 아래 엉덩이 쪽에서 가려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A가 앞에서 가릴 때는 여기였겠지만 슝 돌아가서 뒤로 갔기 때문에 뒤에 가릴 때는 약간 아래쪽에.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B까지 거리가 0.6, 이게 0.6이고 또 중심별로부터 A까지 거리가 0.4. 그러니까 사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A와 B 사이의 거리는 기억 시기에 요 거리잖아요? 이 거리죠. A와 B 사이 거리는 이 거리죠. 이거는 사실 중학교 수학인데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것보다 무조건 짧아야 되죠. 두 개 더하면은 얘는 1AU보다는 최소한 짧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극단적으로 해서 한 평면에 있어서 별, 스타, B 그래서 0.6, 그 다음에 여기가 A 0.4. 이건 삼각형도 아니야. 근데 일자야. 그러면 최대 길이가 1이잖아요. A랑 B 사이가 얘네 둘 더한 거인 1보다 커질 수는 죽어도 없습니다. 때려 죽여도 안 되죠. 근데 얘는 지금 멀다라 물어봤기 때문에 땡이에요. 같다도 틀린 겁니다. 1AU보다 작은 겁니다. 제대로 푼 사람 몇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친구들도 그냥 같다라고 하고 풀었던데 큰일 납니다. 같지 않습니다. 작아요. 말씀드렸죠. 만만하지 않고 좋은 문제들 투성이다.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이 30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평가원 8번 문제인데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면 평가원 정도 갔으면 6월 정도 갔으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툭툭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림은 어느 애기행성 중심별 돌고 있고요. 뭐 나란하고요. 조건들. 시선 방향 항상 체크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 안 하려고 눈깔이 딱 그려주면 편합니다. 우리가 아까 써먹은 거, 배운 거 한번 그대로 써먹도록 하죠. 나란하기 때문에
중심별 앞쪽으로 행성이 이렇게 돌아가면 중심별이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식현상 이용 당연히 가능할 수 있고요. 행성 A 지날 때 이렇게 행성 A를 딱 지나갈 때는 정확히 어떻게 될 거냐면 중심으로부터 공동질량 중심으로부터 행성이 이런 식으로 특정 공전 속도를 갖고 돌 테니까 중심별이 뒤쪽으로 살짝 빠지겠죠.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중심별은 적색 편의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디귿 때문에 질문 많이 하시던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A 지날 때가 A 프라임의 정확히 2배냐 계산해야 되는 거죠. 특수각과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래는 행성 때문에 중심별이 흔들리는 정도를 비교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행성이 돌고 있는 공전 속도 비교를 해주면 걔 때문에 흔들리는 중심별의 비율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행성만 본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A일 때는 우리 눈가리에 이 선의 결국에는 얘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A일 때는 V 공전 속도가 그대로 우리 눈에 다 들어올 거예요. A 프라임은 어떨 거냐? 잘 봐요. 천천히. A에 내가 궁금한 행성과 공통질량 중심을 이어. 그리고 얘의 어차피 수직한 접선 속도로 V 공전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결국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뭐라고요? 이 시선 방향과 나란한 성분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사실 이 친구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쪼개져 있을 텐데 결국엔 얘네 두 개 더해서 빨간색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 눈에 들어온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기 편한 곳을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죠. 여기를 세타로 잡아버리면 우리가 궁금한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V, 공전,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코사인 세타인 거 모르겠다는 분들은 수학하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빗변분의 밑변. 그럼 세타를 설정했으면 세타를 낀 90도를 찾아 이거죠. 세타를 낀 90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지금 90도 빼기 세타가 나오고 다시 얘를 낀 90도를 찾으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다시 세타가 되고 이쯤 되면 보이셔야 되는데 다시 여기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30도네. 그 세타는 60도죠. 때려 넣으면 끝나잖아요. V 공전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V 공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A 지날 때가 정확히 2배 정답. 됐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천천히 여러분이 여기서 어거지로 이상한 미지수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는 건데 내가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서 걔를 낀 90도를 계속 찾아 나가주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 모든 과정에서 설정할 수 있다. 또 해봐. 35번. 자 보세요. 다시 20번 문제죠. 걸을 게 없습니다. 걸을 게. 그러니까 가는 중심별과 행성이 대해서 공존하고 있는 원궤도고요. 또 중심별의 시선 속도죠. 중심별이고요. 행성 A 여기 있을 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60이고 나란하다고 합니다. 시선 방향 이번에 오른쪽이에요. 실수하지 않도록 눈가리를 딱 그려줍니다. 딱 봤는데 A가 여기 있을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마이너스 60이라는 건 A가 여기 있으면 중심별은 정확히 반대쪽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었겠죠. 여기서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60이라는 건 청색편이잖아요. 이렇게 다가오는 마이너스 60. 그 말은 이 행성은 최소 어떻다? 그쵸? 60m/s보다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전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반시계로 돌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봤더니만은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한 요 시점인 거죠. 요 시점이 지금 딱 저 가그림의 시점이랑 똑같겠네요. 이 지금 가그림의 상황이랑 똑같겠네. 그죠?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60 됐죠? 이런 거 주면 빛의 속도 준다, 뭐 허블 상수 준다, 계산 있다는 겁니다. 파이팅 하셔야지. 행성 공전 방향은 ABC 반시계 방향 맞고요. 중심별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 기준 파장을 갖는 수전의 최대 파장 변화량이 0.001이냐? 잘 보세요. 지금 중심별 스펙트럼에서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60으로 우리한테 확 오고 있죠. 마이너스 60으로 확 오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지금 뭔가 파장 변화량이니까 적색 편이랑 Z를 활용해서 후퇴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Z에다가 광속 C를 곱해주면 후퇴 속도 V가 나오는데, 자 해보죠. 지금 이 친구는 후퇴든 접근이든 최대가 60m/s로 될 거예요. 그때 적색 편이랑 Z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구하죠? 기준 파장분의 변환 파장을 구해주죠. 근데 여기서 기준 파장을 500을 줬잖아요. 500분의 변환 파장 델타 람다 곱하기 빛의 속도 C는 여기 줬죠. 계산하라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m/s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거 정리 해봐요. 그래 같이 해보자. 처음이니까. 넘기면은 30,000 m/s 그리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단위 똑같으니까 사실 날려줘도 되고요. 여기에 델타 람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델타 람다가 궁금해서 얘를 또 양변을 나눠줘야 되죠. 델타 람다는 3 약분되고 0 4개이니까 0 4개 날려줘서 10의 4제곱분의 1, 즉 만분의 1. 그러니까 0.0001 아니 0.0001인 거죠. 그래서 0.001이 아니기 때문에 땡입니다. 0.001이 아니고 0.0001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라 그랬죠. 여러분이 보는 수능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의 정신력은 탈탈 털려서 이미 감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탐구 볼 때쯤 되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 생각이 듭니다. 두 과목 합쳐서 30분, 1시간. 1시간 되면 집 가야 되는데 이거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 안 들 것 같죠? 무조건 든다니까요. 여러분이 자습할 때 자면 안 돼.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공부하기 싫어. 그래도 최소한 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라는 신체라는 거는 굉장히 신기해서 그 시간에 자면 수능날 아무리 본인이 긴장돼 있어도 잠이 와요. 자지 않는 연습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공부하실 거면. 그렇게 탈탈 털려있는 정신 상태에서 0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칼같이 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이 정시를 만만하게 보는지 저는 항상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그리고 기억 니은 2개 했어. 디귿 선지 하나 더 남았어. 근데 루트 2 막 장난 아니야. 이거 풀어도 30분 중에 이 문제 하나 풀어도 한 여기서 3, 4분 깎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5분 동안 11문제가량을 풀어야 돼. 마킹도 하셔야 돼요.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심별의 시선속도는 행선 비진할 때가 루트 2배냐 해보죠. 아까 우리 연습한 거 그대로 쓰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 시선 방향 여기 있는데, 자 B 먼저 볼게요. B가 행성이 이렇게 돌아요. 물론 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별로 해가지고 여기서 사실 그려줘야 되지만 인생 힘드니까 그냥 우리 행성이 흔들리는 것만 보겠습니다. 행성은 정확히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90도 접선 속도로 V 공전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겠죠. 얘는 최소한 60m/s보다 큰 속도일 겁니다. 속력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시선 방향에 나란한 성분만 들어오니까 이렇게 뒤로 빠진 요것만 들어오지 요 성분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얘는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세타로 구해주는 게 편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V 공전 속도에 코사인 세타 하면 끝납니다. 그럼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낀 90도를 찾아. 그럼 여기 90도 빼기 세타죠. 다시 얘를 낀 90도를 찾아. 그럼 여기 4이 세타죠. 이제 엇각 보이죠? 세타 45도지. 코사인 45.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공전 속 V 공전 끝. 됐죠? 뭐가 어렵냐고. 다음 다시 C 해봐요. C 해봐. 중심으로부터 C까지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접선 그죠? V 공전 속도는 동일할 겁니다. 행성 공전 속도는 수직해. 근데 결국엔 우리 눈가리에 들어오는 건 이 선과 나란한 시선 방향과 나란한 거니까 요거밖에 안 들어와. 얘가 도망가는 속도는 요거밖에 안 들어와. 그럼 딱 봐도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각도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알파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V 공전 코사인 알파인 거죠. 그러면 알파를 설정했으니까 알파를 낀 90도를 찾아. 90도 빼기 알파죠. 다시 얘를 낀 90도를 찾아. 여기 그러면 다시 알파죠. 알파 엇각해. 45 더하기 15도니까 알파 60도. 그러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V 공전. 됐죠? 그러면은 얘가 B, 얘가 C. B를 지날 때가 루트 2배 정답. 곱하기 루트 2 하면은 나오죠. 뭐가 어려워? 20번이에요. 사실 처음 풀면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이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확실하게 해놓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36번 가겠습니다. 다시 20번. 끝이 없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림 가는 어느 외계행성계에서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중심별의 모습인데 미쳤어요. 얘 자체가 얘가 이루고 있는 공전궤도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면과 60도를 특정 각도로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란했었는데 우리가 보는 면 자체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 지금 얘가 반시계로 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억에 있는 별의 이동이 궁금해. 일단 눈깔이 그려주고 시선 방향이니까 중심으로부터 이어.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한 채로 저렇게 뒤쪽으로 돌겠죠. 여기가 수직하겠죠. 자, 이 그림 여러분이 지금은 눈 부릅뜨고 보시고 혼자 직접 끝나고 영상 끝나고 그려보셔야 됩니다. 다시 니은이 궁금하면 여기 중심에서 이어. 니은이 다시 수직하게 옆으로 치고 가겠지. V 공전 속도 V라 할게요. V 공전 그죠? 여기가 수직인 거죠.
여기가 수직. 그죠? 그리고 항상 기준이 이렇게 있을 때 네 지점을 찍어가지고 해주시면 분석하는데 훨씬 편하잖아요. 결국엔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그려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별이 여기로 갔을 때 얘는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또 접선으로 있겠죠. 이렇게 이게 또 수직.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이거 중심에 수직해서 다시 요거 90도. 그죠? 방과후에서 이거 위험한 문양 아니냐라 그러던데. 여러분 이거 그 불교 그겁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상식 시간. 이거랑 위험한 문양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위험한 문양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기역이라서 종교 모양이죠. 얘는 니은이라서 그 나 썸띵 그거예요. 그거 그 위험한 그 문양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서 들었는데 그 김성회 씨인가 뭐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클립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 나쁜 모양 아니라고. 나쁜 모양 아니에요. 부위공전 이렇게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시선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시선 방향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요 별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별 보는 쪽으로 가봅시다. 별 보는 쪽으로 이렇게 가봅시다. 별 보는 쪽 이렇게 시선 방향 이렇게 있을 때 결국에는 V 공전에 요만큼만 들어오는 거고 이 V 공전에 요만큼만 빠져나가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일단은 이 파란색 면과 그리고 지금 요 돌고 있는 이 빨간색 면이 60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지? 직접 그려보시면서 상황 잘 보세요. 그때 요렇게 그려보면 이것도 결국엔 시선 방향이잖아요. 요 각도가 90도인 거 이해되시죠? 요 각도가 90도인 거 이해되시죠? 요 각도가 이렇게 돼서 90도 이렇게 돼서 90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도는데 그 중에 제일 위 제일 아래 있을 때는 이렇게 비켜치고 이렇게 비켜쳐서 결국엔 여기 있는 애들은 시선 속도가 0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0인 이런 지점들이 사실 기역과 니은 이런 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매칭할 수 있느냐? 요만큼은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뒤로 도망가는 거죠. 적색편인 거죠. 그죠? 맞지. 요런데 요렇게 아니지. 맞죠. 아니다. 나중에 천천히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결국엔 최대 공전 속도를 갖는 지점은 여기라는 거잖아요. 이 뒤쪽의 그림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요 친구를 활용해 보면 결국엔 이 빨간색 벡터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얘에 또르르 내려서 수직한 나란한 요만큼만 들어오는 거죠. V 공전.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이 빨간색을 아니까 이 민트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사이 각도를 세타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순간 V 공전색 이 민트는 V 공전의 코사인 세타 한 값이 딱 나오니까. 그쵸? 근데 이 세타는 정확히 얼마죠?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이동했을 때 여기 60도니까 여기 60도라서 정확히 60도인 거. 그래서 코사인 V 공전은 2분의 1 말이 이렇게 했고요. 최대 시선 속도는 2분의 1 V 공전인 거죠. 근데 이게 얼마인 거죠? V 즉 이게 V인 거지. 그러니까 V 공전은 정확히 2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쉬워. 니은 때문에 아마 어려워들 하셔서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니은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도 풀어보시면 어렵진 않지만 지구로부터 행성까지 거리는 중심별이 기역에 있을 때가 가깝냐? 기역에 있으면 중심별이 멀리 있죠. 그러면 행성은 앞쪽에 가까이 있지. 오케이? 중심별이 가까이 있으면 행성은 뒤쪽에 멀리 있겠지. 그래서 기역에 있을 때가 가깝다가 정답. 중심별 공전궤도면과 시선방이 이루는 각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한마디로 각을 바꿔주면 어떤 차이가 생긴다 그랬죠? 애가 저 앞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시선방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뒤에 있을 때는 행성이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또 중심별이 아래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뒤로 가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가고 이런 느낌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각도가 0도면 정확히 이렇게 선으로 보이겠죠. 이 궤도면이.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약간 이런 각도가 좀 생긴 채로 있을 겁니다. 이 세타는 저 세타랑 달라요. 알파라고 합시다. 얘랑
시선 속도 변화주기랑 연관이 있어요? 전혀 없다는. 강아지랑 초콜릿 같은 거 완전 관련 없는 두 개를 엮어놓고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은 공전주기랑 전혀 무관한 어떤 말을 그냥 엮어놓은 거다. 38번 38번 가기 전에 물 한 입만 제대로 먹고 가죠. 이 문제는 정말 완벽합니다. 이 문제 답지 봐도 이해 안 되시죠? 저는 과연 이 문제를 답지대로 푼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저는 사실 답지 풀이가 나쁘지 않아요. 훌륭하지, 좋지. 결국엔 저도 그렇게 풀 텐데, 그 답지에 쓰여 있는 해설 순서가 여러분의 사고 과정과 굉장히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능 20번입니다. 바로 작년 수능.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풀어내셔야 수능 날 그 지친데 마지막 20번 문제, 수능 날 보는 제일 마지막 문제, 탐구 때 진짜 무조건 이 생각 든다 그랬어요. 1시간 뒤면 집 가는데 이거 풀어야 돼? 풀어야 됩니다. 그때 정신줄 부여잡고 풀어야 됩니다. 한국사 시간에 자면 안 됩니다. 한국사 시간에 자는 사람 시험장에서 주변 둘러보세요. 무조건 현역이거나 허수들입니다. 왜냐면 한국사 시간에 자가지고 긴장 팍 떨어지면은 모든 과목 중에 제일 긴장해야 되는 탐구1, 탐구2 시간에 긴장이 풀린 채로 보시잖아? 한국사 시간에 본인이 잤다? 본인이 평소 받는 등급에 더하기 3씩 하시면 됩니다. 안 잤다? 열심히 풀었다? 본인이 받는 등급에 더하기 1씩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보다 잘 볼 가능성은 없나요? 평소에 제 실력보다 거의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국어, 수학 풀고 밥 먹고 졸려서 잠 오는데 영어 겨우겨우 붙들어서 풀고, 한국사 때 그냥 확 놔버리면 여러분의 긴장도는 이렇게, 여긴 뭐 높았을 수도 있고 낮았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 여기서 이렇게 팍 떨구면 이 떨어져 있는 긴장감 상태로 탐구 보시잖아? 더하기 30만 되면 다행입니다. 진짜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원은 보통 제일 마지막에 보는데, 그 중에서도 20번 여러분이 쭉 달려왔던 문제들 중 제일 마지막 문제, 나 이 문제 풀면 집 가. 진짜 이 문제 풀 때쯤 되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딱 읽을 때 10분에서 20분이면 집 갈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거 풀어야 되나? 귀찮은데? 너무 지치는데? 어차피 나 좀 있으면 고3 끝나는데? 뭐 N수 끝나는데? 같은 그런 아니란 생각 갖고 있으면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잔소리가 길었는데 가보죠. 이 단원을 풀면 풀수록 정시로 대학교 가는 게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챙길 수 있을 때 수시 내신 꼭 챙겨야 돼요. 잔소리 진짜 그만.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식견상 이렇게 행성에 대한 중심의 발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자료예요. 뭘 알죠? 요만큼 벌어진 거 식현상 지속시간, 떨어진 거 밝기 감소량. 어떻게 구한다? 밝기 감소량,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단 언제? 행성이 오롯이 다 가릴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현상이 반복되는 식현상 주기. 하지만 이건 그대로 그 행성들의 공정 주기. 근데 갑자기 막 행성 반지름 중심별의 20분의 1배, 행성과 중심별의 사이인 거리는 4.2배. 이 A는 딱 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 한 번도 우리 이런 거 본 적 없죠. 해내야 됩니다. 수능 날은 새로운 유형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가다 놓고 군만두만 먹이고 문제 내게 하는 거예요. T1, T5일 때 동일한 방향 위치하고요. 또 공통된 중심에서 나타나고요. 어떻게든 오류를 만들지 않겠다는 어떤 디테일한 자료문 조건들이죠. 가보죠. T1일 때, 여기일 때 중심별의 밝기는 월대 강도 이만큼 떨어지느냐. 자, 이거 요식 써먹으면 되겠죠. 얼마나 떨어졌느냐 묻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행성 반지름을 R이라 두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 따라서 미안 별. 그러면 행성은 자연스럽게 20분의 1 R이 되겠죠. 얘네 둘 사이 거리가 4.2 R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죠.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과 행성별의 반지름 제곱. 중심별은 R 제곱, 행성 반지름은 20분의 1 R의 제곱. 그러니까 R 제곱 날아가고 400분의 1만 남죠. 그러니까 얘는 1000분의 2.5인가요? 그러니까 1000분의 25인 거죠. 1000분의 25. 그래서 0.0025 감소하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퍼센트 단위니까 100 곱해서 0.25% 감소하죠. 그니까 99.75인 게 맞는겨. 자, 이제 하나 풀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두 번째, T2, T3 동안 중심별 스펙트럼에서 흡수선 파장 점점 길어지느냐. 자,
제가 앞에서 이 영상에서도 앞쪽에서 말씀드렸고 앞에 3점짜리 다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식현상이 일어나는 타임은 t1, t5인데 이때 시선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 축 이렇게 있고 당연히 시스템은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1.0이라 y축 0이라 할게요. 그때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t1 좀 더 잘 보이는 색깔 t1은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락갈 때라고. 나락. t5도 나락갈 때라고. 그럼 t1과 t5의 정확히 가운데 있는 지점은 나락이 아니라 올라오면서 만나겠죠. 시선속도가. 오케이? 그럼 t2는 자연스럽게 시선속도가 최소인 한마디로 최대 청색 편의를 갖는 마이너스 v만큼. 그죠? t4는 정확히 최대일 때 이게 지금 플러스 v겠죠. 기가 막히죠? 자, 질문 몇 개 해보겠습니다. 대답 잘하는지 봅시다.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죠? 청색 편의는 시선 속도가 음수인 게 청색 편의의 정의입니다. 요만큼이 청색 편의 영역. 다시 여기 t5 이후. 그죠? 적색 편이 일어나는데 어디입니까? t1 전과 t3부터 t4, t5 시점이죠.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이거 지금 니은 땡이라고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냐? t2에서 t3 동안이니까 어디죠? 여기잖아? 여기 동안 지금 청색 편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왠지 짧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길어지는 거 맞습니다. 왜? 지금 짧아지는 건 어디죠? 짧아지는 건 점점 기준 람다 제로, 최대 파장 람다 제로에서 람다 맥스 더한 거, 최소 파장 람다 제로에서 람다 맥스만큼 뺀 거. 그죠? 지금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최대로 편의된 이 지점은 최대의 시선 속도를 갖는 이 지점이기 때문에 t4일 때가 여기겠죠. 같은 맥락에서 제일 짧은 파장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v를 갖는 t2겠죠. 즉 t2부터 t4까지 시간이 흘러갈 때는 t2부터 t4가 잘 봐요. 여기에 있던 t2의 스펙트럼이 t4로 가면서 점점 길어지다가 여기 이 지점이 어디죠? t3지. t3에서 만나주고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0으로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최대 파장인 t4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즉 파장이 t3부터 t4까지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표현을 해드리면 이거 길어지고 있잖아. 이거는 파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스펙트럼. 그죠? 짧아지는 곳은 그러니까 t4에서 t5거나 t1에서 t2 올 때, t3에서 t4 올 때는 길어지고 t5에서 미안합니다. 말이 꼬여서 t1부터 t2까지 올 때는 파장이 계속 줄고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t2부터 t4까지는 늘어나고 t4부터 t5 다시 넘어갈 때까지는 또 줄어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심배 스펙트럼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는 이 기울기가 지금 양의 기울기를 갖는 요때죠. 계속 올라가는 바로 t2에서 t4 이 시기라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끝난 거고. 잘 봐요. 만만하지 않은 이유. 기억 니은 디귿. 결국엔 여러분의 고민은 기억 니은 찍을래, 기억 니은 디귿 찍을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실수로 숫자 잘못 봐가지고 기억을 틀렸다라고 해놨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실수해가지고 청색편이네 그래가지고 틀렸다고 해놨다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답을 고를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지 하나하나를 정말 집중해서 완벽한 근거와 함께 확실하게 풀어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이 정도까지 해놨으면 고민하다가 끝까지 끝 중에 하나 찍고 갈 수도 있잖아. 20% 확률에서 50% 확률이 됐다니까. 여러분이 3점 문제나 어려운 뭐 수학의 4점이라던가 이런 걸 풀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그거는 3점이나 4점 자체가 아닙니다. 표점으로 한 사람은 그거보다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중경외 쓸 수 있었는데 그거 한 문제 맞추면 서성안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성안에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면 성안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스카이를 가실 분들이 한 문제 더 맞추면 의대도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죠? 시선속도는 A일 때가 4분의 1변이야. 다죠. A일 때가 여기 뭐였죠? 식현상이 끝난 직후 딱 여기일 때가 얘의 T2일 때에 정확히 4분의 1변이에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지? 해봐야지 어떻게. 저는 여러분이 고민을 하셨으니까 영상을 보고 있다고 믿을게요. 지금 영상 드립다 본다고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풀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본 다음에 보셔야 돼.
여러분이 아마 이 정도는 해보시지 않았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쓴 조건을 써야 돼요. 지금 안 쓴 게 이거 안 썼잖아요. 거리 4.2배. 거리 4.2배. 식현상이 끝난 직후라는 조건도 안 썼죠. A는 식현상이 끝난 직후. T2는 어떻게 내가 뭐 다른 문제들에서도 본 것 같은데 얘가 좀 특이하잖아요. 뭐야 이거. 저라면 얘를 그려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최소한 하셨다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눈을 들고 이렇게 보는데, 그죠? 본단 말이요. 그러면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식현상이 끝난 직후라면 내가 그냥 이렇게 반시계로 돈다 칠게요. 이건 별이에요. 별이 이렇게 있고 행성 이렇게 지나가는데 식현상이 일어나려면 이 별의 단면적 안에 나란한 시선 방향 여기 안에 들어와야, 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 이 행성이 얘를 가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시계로 그냥 돈다 가정을 하고 이 행성이 또로도로 또 타다가 아직 안 생겨. 이제 생겨 막 식현상해.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딱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딱 걸쳐가지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인정? 딱 이렇게. 이게 식현상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행성.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 이게 지금 A식이죠. A식이. 그림을 그려보니 우리가 어떻게든 안 쓴 조건을 이 그림에다 때려 넣어야 되잖아요. A 현상, A가 이런 위치구나. 그리고 거리는 4.2배구나. 그러면은 저라면 자연스럽게 이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으로까지의 거리를 이어서 뭐야. 오씨.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그려주네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한 거잖아요. 4.2R이라고. 그죠? 아이씨. 그리고 R 20분의 1R. 이거 어떻게든 써먹어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여러분이 수능날 정도까지 공부하셨으면 또 치열하게 고민을 하셨겠지. 이 문제를 붙잡고 이 정도 보조선은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중심으로부터 지나가는 이 시선방과 나란한 이 선을 그려보시지 않을까?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얘네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세타를 찾거나 뭐 얘가 세타일지 얘가 세타일지 하면서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위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해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저기다 선 하나 그려보는 거 정도 하실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어떻게든 내가 얘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 길이를 써먹어야 되잖아. 얘를 끼고 이 각도 설정한 걸 낀 삼각형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90도를 그릴 것 같아. 그죠? 그럼 이제 보인다. 뭐가? 사실 여기가 20분의 1R이고, 왜냐면 외계행성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사실 땡겨보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별의 반지름이구나. 이러면 어떤 설정하는 각도 세타랑 거리 조건과 행성 반지름 20분의 1과 내 반지름 R이라는 이 조건을 다 낀 삼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인 세타라는 거는 4.2R 분의 R 더하기 20분의 1R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사인 세타냐? 당연한데 세타를 끼고 지금 빗변과 높이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해봤자 이 거리 지금 모르는데 어디다 써요? 사인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그죠? 이 정도 센스는 수학 공부하시면서 키워 오셔야 되죠. 그러면은 4.2R 10분의 42R 분의 20분의 21R이니까 R 날려주고 10 날려주면 2, 정확히 하면은 2, 1, 4분의 1 했더니 문제 보세요. 4분의 1이 있네. 이 숫자가 괜히 나왔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건 A일 때가 T2일 때보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짧습니다. 왜냐? A는 식현상이 끝난 직후니까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딱 제일 중심 부분에선 비껴치기 하니까 시선 속도가 0이겠죠. 그래서 끝나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걔는 시선 속도가 낮아. 시간이 더 흘러서 T2쯤 갔으면 시선 속도가 더 커졌을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건 얘보다 얘가 커. 즉 A일 때는 좀 작아. 근데 얼마 작냐 물어본 거잖아요. 얼마 작냐 물어봤는데 내가 뭔가 그림 그리면서 짬뽕질을 했더니만은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다가 시간 없으면 그냥 5번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왔겠냐. 이게 사실 저는 현실적인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다른 분들, 이거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왜 4분의 1인지도 고민해서 찍으신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한정된 시간과 피폐한 정신 상태에서 4분의 1 이거 뽑아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저라면 기역, 니은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다른 거 다 마킹 다 해놓고 당연히 고민하셔야지. 20번 하나 남아가지고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 거지. 디귿 선지 하나. 근데 막 고민하다가 이 삼각형 그려가지고 4분의 1의 숫자가 툭 튀어나왔잖아. 얘가 괜히 나왔을 리가 없다고. 저건 그냥 찍고서 넘어갑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실수한 거 없나 한 번씩 더 확인하고, 진짜 없으면 다시 와서 왜 4분의 1인지, 왜 하필이면 이 4분의 1이라는 게 정말 저 시선 속도랑 연관이 지어져가지고 답이 될 수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이제는 게임이 쉬워지는 거야. 왜? 디귿이 왜 맞는지를 찾으면 되니까. 디귿이 맞았나 틀렸나? 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았다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저 4분의 1 괜히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보는 거지. 아씨 뭐야. 자 한번 해보자. 다시 우리가 눈가리가 있어서 보는데 어떤 중심별이 이렇게 있어. 얘가 돌아. 얘가 막 이건 궁전 궤도예요. 이건 궤도예요. 궤도를 도는데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우리 뭐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저 별이 뭐 어디 돌고 있을지 모르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돌고 있다 쳐봐. 그러면 우리 항상 하던 게 뭐죠? 중심이랑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어. 그리고 그냥 반시계로 돈다 가정해보자. 뭐 편하신 대로 해보세요. 아무거나 해도 돼. V 공전 속도를 갖고 이렇게 돌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우리 시선 받는 거 나란한 성분만이니까 얘가 사실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V 공전. 그죠?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들어와. 얘를 알고 싶으면 여기를 세타로 설정하는 게 편하죠. 저기 위에서 세타를 썼으니까 다르게 헷갈릴까봐 알파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은 그냥 알파만 알아주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V 공전 코사인 알파 하면 끝나요. 됐지? 그럼 이제 이 알파를 낀 90도를 찾아가시라니까. 요게 지금 알파를 낀 90도잖아요. 여기는 90도 빼기 알파죠. 그러면 각 해주시면 여기가 90도 빼기 알파죠. 이렇게 하고 봤더니 얘의 V 공전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잠깐만요. 좀만 천천히. 하나가 꼬였네. 그렇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뭐가 꼬였지? 그치. 됐다. 쏘리.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요게 요 상황을 요 A식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입을 해야 되죠.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팅한 이 알파라는 90도 빼기 알파라는 각도가 결국에는 중심별과 행성이 있을 때 이렇게 돼서 이루고 있는 요 각도 있잖아요. 이 세타라는 각도는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이 노란색 선이 똑같은 거죠. 노란색 선이 똑같은 건데 여기서 틀어진 각이니까 이 세타는 지금 얘네 둘이 이루는 각 요 세타는 요렇게 우리가 그려놓은 요 세타랑 똑같은 거예요. 요 사이의 각도. 그건 지금 90도 빼기 알파로 우리가 설정한 거죠. 90도 빼기 알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화한 90도 빼기 알파라는 친구는 우리가 위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세타로 설정했던 친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V 공전 코사인 세타였던 V 공전 코사인 알파였죠. 알파였던 친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 관계식에 의거하면 알파는 90도 빼기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V 공전 세타는 결국엔 V 공전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 지금 우리가 20번을 풀기 위해 설정한 요 세타와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건 각변환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죠. V 공전은 그래서 결국엔 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죠? T2일 땐 정확히 이 친구가 요때 식현상 그러니까 T3일 때는 정확히 뒷방향. 근데 그거의 다시 절반이니까 얘는 비껴치기라 정확히 시선 속도가 오롯이 다 들어오는 타이밍일 거예요. T2일 때는 무슨 말이냐? T2일 때는 별이 있을 때
T1일 때는 식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가려. 그리고 T3일 때는 얘가 정확히 뒤로 가. 그러니까 T2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뒤로 가거나, 사실 얘에 의해서 행성은 앞으로 오거나 뭐 이러고 있겠죠. 행성은 앞으로 오고 있을 때겠죠. 한마디로 행성의 공전 속도가 V 공전이 그대로 들어올 때가 바로 T2예요. T2는 V 공전이 그대로 들어올 때야. 근데 지금 A일 때는 V 공전 사인 세타로 일반화된 어떤 공전 속도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의 비율은 T2일 때는 V 공전 그대로고 A일 때는 V 공전의 우리가 여기서 일반화했을 때는 코사인 알파였던 거. 하지만 여기에 있는 세타로 알파와의 관계를 활용해 변형을 해보면 V 공전 사인 세타인 거죠. 사인 세타. 알파와 세타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아까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90도 빼기 알파가 곧 세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결국엔 남는 거는 사인 세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했던 요게 그대로 들어와서 정답 4분의 1배가 되는 거다. 와. 제가 중간에 이거 설명 한번 드리려고 갑자기 눈에 안 보여가지고 약간 멈칫했는데 영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잠깐 넘겨서 보시거나 하면 되겠죠. 이게 한 문제 푼 거예요. 이렇게 수능날. 와, 쉽지 않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이 영상 정말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 수많은 문제들 중에 요 문제들만 뽑아서 풀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특히 제가 이거 Q38번 같은 경우 답지 봐도 이해 안 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답지는 얘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설명을 해가지고 툭 답을 뽑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이거 먼저 그리는 거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튀어나온 걸 일단은 답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얘를 고민해서 이걸 뭔가 알아내는 뭐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 줄 평. 수능은 어렵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빠이. 정말 여러분 보셔야 돼요.